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휴가철 인구 이동이 늘어난 점도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 여름 기간 동안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가 진행 중이던 미국 시카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백인 청년이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장구! 야 놀자 해! 호동 뭐해? 야 놀자 해! 야 놀자 해! 뱃놀이 해! 야 놀자 해! 야 놀자 해! 아침 7시 집 햇살 기분 좋은 알람이 되다. KCC가 만든 하이엔드 잠 클렌체. 준호가 찢었다. 팔도 비빔면 찢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고민하지 마. 비빔면은 팔도지. 렛츠 팔도이. 또 비빔면.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운하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면서 아침엔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아침엔 월드에서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빙하 붕괴 참사 원인으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경찰이 최소 60차례의 총탄을 맞고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가 숨질 당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워커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지만 보디캠 영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궁금한데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성 기자, 오늘 어떤 스포츠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죠. 양현종과 김광현이 맞붙습니다. 그것도 3년 만에 열리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두 선수가 같은 마운드에서 서로를 상대하는 건 7년 만입니다. 양현종은 전체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별 중에 별로 빛났습니다. 더 알고 싶은 소식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화제의 전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000여 명이 새로 확진돼 40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뚜렷해지는 재유행 조짐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146명. 지난 1일에 이어 사흘 만에 10,000명을 넘어섰는데 5월 25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1,445명으로 전체의 60%가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최근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9,500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400명 늘었고 7월 들어 3차례나 10,000명을 넘겼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인 BA4, BA5가 등장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실내로 사람들이 모이고 휴가를 맞아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것도 확진자 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올 경우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재유행 예측을 해보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20만 명이 확진돼도 대응은 가능하다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문제이자 최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가 바로 고물가 문제죠. 통계청이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데 6%대를 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날씨는 더운데 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 켜는 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한 언론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물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 5인방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비상경제 금융회의 이후 18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수장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부터는 인상된 전기, 가스 요금이 물가에 반영되는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달 중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5%로 예상했는데 우리 정부의 전망보다 높습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오는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후퇴에 진입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던 미국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독립기념일 행진이 열리는 미국 시카고 교회 하이랜드 파크 시내로 향합니다. 그러다 바로 근처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총격 사건이 난 건 오전 10시쯤. 행진이 시작된 지 14분 만에 20발 이상의 총소리가 났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went back. There was a few people shot on the ground, and there was a little boy that was in one of the police officers' arms. 현재까지 6명이 숨졌고 24명 이상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무차별 난사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Firearm evidence was located on a rooftop of a nearby business that was secured. 범인은 현장에 소총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경찰은 18살에서 20살 정도의 백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5월 뉴욕주 슈퍼마켓 총격으로 10명이 숨지고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으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마저 총격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현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국 주식시장은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증시 장 후반 반등 영향을 받아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여전한 경기 침체 불안 심리로 상승을 제한한 가운데 보합권 등락에 그친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 하락이 컸는데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그리고 4월 이후에 본격화된 경기 침체 이슈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완화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0일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던 가솔린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갤런당 4.8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변화 기류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해왔던 주택 임대료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여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가장 바쁜 흐름은 좀 보이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투룸 아파트가 전월 대비 2.9% 하락을 해서 임대료의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듯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들이 하나둘씩 완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이슈 완화로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유럽 증시가 반발 매수가 유입되긴 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부담을 주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날 발표가 되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소 이후에 수치라는 점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이를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에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승 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한 흑인 남성에게 60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한 미국 오하이오주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침엔 월드 오늘도 국제외교본부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빙하 붕괴 참사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다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자는 6명으로 전해졌지만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모두 7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는 14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전체가 희생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이번 참사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이번 참사는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 정상에서 빙하와 바위 덩어리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와 다수의 등반객을 덮치며 일어났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선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됐고요. 사고 전날인 2일 마르몰라다 정상의 온도도 섭씨 10도 안팎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기후변화가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실종자 14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미국 오하이오주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경찰의 몸에 달린 카메라죠.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오하이오주 경찰이 공개한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새벽 보디캠 영상을 보면요. 뒤쫓던 경찰이 서라고 하지만 음식 배달 온 흑인 남성 제이랜드 워커는 차 문을 열고
달아나려다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이어 최소 60차례의 빗발치는 총탄 세례를 맞고 즉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워커가 했다고 했는데 보디캠 영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차량 뒷부분에서 나오는 불꽃과 차량 안에서 발견된 권총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이걸 워커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따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에크런 시내에선 거리 행진 등 나흘째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도 성명을 내고 교통 위반 때문에 흑인이 살해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에크런 경찰 당국은 총격을 가한 경찰관 8명에게 직무정지를 내리고 과잉 대응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미국 CNN이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끝나면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화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했는데요. 지난 3월 조사 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3.5%였지만 지난달 조사에선 이 수치가 29.6%로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CNN은 갑질이란 위기에 의한 괴롭힘을 뜻하는 한국어 단어라며 이 같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정계와 재계에서 성행하는 문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크게 부각됐던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자리 다툼을 이어온 여야가 결국 떠밀리듯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했는데 그동안 방치됐던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사법개혁특위는 어떻게 운영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 넘게 국회 문을 닫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뽑았습니다. 주말에 이어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급반전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사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기름값 부담을 낮춰주는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방치됐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원구성을 당부했습니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도 의견차가 큽니다. 여야가 전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창의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죠. 그리고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했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당사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으로 상거래 규제를 혁신할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회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송 후보자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가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외모가 중상, 중하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했다는 겁니다. 또 송 후보자는 자리에 있던 남학생에게 다른 여학생을 가리키며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송 후보자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준비하려 했지만 송 후보자가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자 송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과거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후보자 지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 정도 성희롱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릴레이 삭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식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경찰청장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하얀 볼을 두른 경찰관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철회 경찰 중립성 보장이라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결국 정권 통제를 강화시킬 거라며 집단 삭발에 나선 겁니다. 경찰 7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경기 등 4개 지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대표가 참여했고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매일 2-3명씩 삭발을 이어갑니다. 대통령이 지명할 신임 청장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삭발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신임 청장 후보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정권에 잘 보이려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지휘부도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이 같은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많아야 한 20명 정도 될 정도의 규모일 텐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13만, 14만이나 되는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차기 청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차기 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합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세계 명차들이 속도 대결을 펼치는 포뮬러1 경주 대회가 영국 실버스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죠? 차량 한 대가 추월을 하려다가 균형을 잃더니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코스를 이탈하고 맙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채 200m가량 미끄러지다가 관중석 울타리에 부딪히면서 멈췄는데요. 잠시 경기를 중단하는 레드 플래그가 발동됐고 수습을 위해 구조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안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수 저우관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헤일로라고 국제자동차연맹이 2018년부터 설비를 의무화한 운전석 보호대가 엄청난 충격에도 변형되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재난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엄청난 기세의 회오리 바람이 도심을 휩쓸면서 온갖 구조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3호 태풍 사바의 영향으로 중국 광둥성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데요. 직경 20m의 원을 그리며 5분간 지속된 이번 토네이도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공장 건물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원과 구호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내 곳곳이 잠겨 교통이 통제되고 도시 기능이 멈추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바람에 몸을 싣고 하늘과 물 위를 넘나드는 사람들. 스페인에서 포착된 카이트보딩 선수들입니다. 대형 연과 서핑보드를 하나로 연결한 카이트보딩은 바람을 이용해 하늘을 날며 파도를 탈 수 있는 기구인데요. 최고 시속 40km의 속도감과 함께 허공을 가르는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람만 허락한다면 최대 20m 상공까지 날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기술을 시도할 수 있어서 더욱 인기라고 합니다. 바다와 하나가 되는 또 다른 방법, 카이트보딩. 석양을 뒤로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영화 못지않은 명장면이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보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소비자의 지갑이 다칠까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일단 좋은 뉴스인데 하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양파 판매대 앞. 시민들이 서둘러 카트에 양파를 담습니다. 이날부터 양파 3개에 990원, 지난주보다 45%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입니다. 완전히 싸요. 저 그때 이렇게 망으로 된 거 6천 얼마 주고 샀는데 동네 슈퍼에서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이 마트는 양파를 포함해 달걀, 무, 김치, 햄, 화장지 등 총 40개 품목을 국내 온오프라인 매장 가운데 가장 싼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평균 13% 낮춘 가격인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연말까지 최저가를 이어가겠다고 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상품 대량 매입, 산지 다변화, 마진 축소 등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유통업계가 소비자 발길을 붙잡기 위해 잇따라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자가 지갑을 닫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몇 가지 사면 그냥 여기서도 5만 원은 좀 넘죠. 저는 과일 같은 것도 금방 샀다가 다시 놓고 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대형마트도 50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물가 안정 TF를 가동 중입니다. 마트들은 김치와 고추장, 캐나다산 돼지고기 등은 정부의 세금 감면분에 더해 추가 할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달걀과 삼겹살, 두부 같은 신선식품을 대형마트 가격 수준에 파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2,000원 후반대 도시락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의 이런 할인 경쟁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론 체감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한테는 좋은 뉴스죠. 일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좋은 뉴스지만 실제로 외식업이나 이쪽에 가는 거는 마트 물건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물가들은 계속 내릴 수는 없죠. 외식비와 기름값 등에서 소비자가 받는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문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직접 일본 기업과 협상할 수 있게 우리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방법을 검토할 협의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와 민간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의 당사자인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은 여태 만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예정한 안에 대해 정치적 정당성만을 갖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일각에선 기금을 만들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회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어떤 안을 갖고 있거나 일본 측과 조율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화요일 아침엔 라이프입니다. 화제의 전시장으로 가보는 시간인데요. 전시해설가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뒷배경에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오늘 아마 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신사 혹은 고양이 화가라 불리는 루이스 웨인의 개인전입니다. 영국의 국보급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굉장히 귀엽게 그리면서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화가예요. 1850년에 영국의 이 쇠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이 고양이가 이렇게 집에 들이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로운 동물 취급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루이스 웨이는 그 고양이를 되게 귀엽고 친근하게 그리면서 반려동물로 이미지를 좀 바꿨다고 해요. 이번 전시는 원화 그리고 판화 약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저는 사실 작품을 처음에 보고 요즘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800년대 작가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이 반려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작가를 통해서 반려묘를 사랑받는 고양이 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고양이를 그리게 된 시점이 바로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피터라는 고양이를 그리게 되고부터인데 피터는 루이스 웨인이 처음으로 키운 고양이에요. 결혼을 하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리게 돼요. 그때 집 앞마당에 이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피터를 발견하고 가족으로 입양을 했던 거예요.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그 옆에 있는 피터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고양이 그림의 시작이었어요. 이후 신문 사파에 들어간 이 새끼 고양이들의 크리스마스, 지금 앞에 보이고 있죠? 새끼 고양이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작품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11일 동안 그렸다고 하는데 저기 약 150마리의 고양이가 등장한다고 해요. 11일 동안 그렸는데 150마리의 고양이가 있었군요. 네. 그 고양이들을 실제로 보고 참고를 한 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와. 너무 사실적으로 그린 것도 많아서. 와, 굉장히 아내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렸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양이들은 또 귀엽고 깜찍하고 맞아요. 그런 너무 것 귀여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면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그리면서 나름대로 좀 스스로 위로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요. 이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피터를 보면서 많은 고양이를 그리게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점점 고양이가 사람처럼 변하게 돼요.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장도 보고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양한 의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코르크 마개를 따면서 맞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약간 고양이 의인화의 시초라고 불리는 화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9세기의 이 런던 귀족들은요. 항상 감정을 좀 숨기고 표정을 숨기고 점잖은 척 좀 품위를 유지해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표정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흥미를 느끼고 약간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두 발로 서 있는 맞아요. 네, 의인화된 고양이를 그렸고 네. 또 거기에 감정을 투영한 게 아마 이 작가가 이렇게 숨기고 살았던 감정들을 또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막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막 그 쥐를 막 괴롭히는 장면도 나오고 쥐한테 떠받침을 받는 고양이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동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앞에 보는 것처럼 실제로 책에 들어가는 사파나 엽서, 포스터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 어린이들은 루이스 웨인이 그린 이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보고 자랐고요. 어른들은 그의 사파가 실린 신문들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매년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에
루이스 웨인의 고양이가 그려진 엽서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는 게 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국민 작가 수준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의 국민 작가인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작권료나 뭐 작화료 이런 걸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사실 유명해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림 뒤에 작가의 순탄치 않은 삶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다들 그 예상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말년에 루이스 웨인이 좀 괴짜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괴짜 같은 성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결국 말년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 지금 보이는 그림은 조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나중에 좀 추상적으로 고양이가 변하기도 하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행히 그 의사들이 동물들이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봐서 거기서도 고양이를 키웠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정신병동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밝은 색채의 고양이가 등장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고양이랑 함께 지내면서 고양이를 그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전시 보기 전에 루이스 웨인의 삶이 더 궁금하다면 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한 이분의 전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전시에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 네. 오늘 전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철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회사 계좌에서 잠자던 돈 1조 5천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 결과입니다. 총 256만 계좌에 잠자던 돈인데 환급된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이 7,8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휴면성 증권 4,320억 원, 예적금이 2,590억 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대 1로 18대 1이었던 1년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당첨 최저점도 1년 새 30.8에서 24.1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부담스러워진 데다 집값이 고점이란 인식이 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화요일인 오늘도 찜통 더위는 계속됩니다. 한낮의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대구가 34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